쓱 하고 쓱 하고 쓱 하고 쓱 하고 쓱 하고 쓸어주시는 컨실러는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여기 파운데이션까지 발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V&A에서 나와 있는 그 롱웨어 쿠션이거든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발라볼 텐데 전체적으로 퍼프로 바르셔도 되고요. 좀 더 나는 디테일한 피부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같은 제품이지만 브러쉬를 이렇게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진짜 저의 최애 브러쉬. 피카소에서 나와 있는 이거 절대 광고 아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임. 짠! FB20 브러쉬거든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이렇게 브러쉬에 먹여서 발리면 확실히 피부 표현이 극강으로 됩니다. 보시면 컨실러 바르시고 났을 때 파운데이션은 그 위로도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이 경계선에서 같이 블렌딩이 된다라는 느낌처럼 발라주시면 좋아요. 짠! 그럼 똑 떨어지죠? 이렇게. 보시면은 콧망울 안쪽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발리게 되면 나중에 오후 되면 모공사에 껴있거나 팔자주름이 되게 깊어 보여요. 그래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뒤쪽 부분부터 파운데이션 터치를 시작해주시면 좋고 컨실러를 바른 이 경계선 부분에서부터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세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쓱 하고 쓱 하고 쓱 하고 쓱 하고 쓱 하고 쓸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메이크업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 V&A 쿠션 자체도 솔직히 너무 좋거든요. 롱웨어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에는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일반 쿠션처럼 수분기가 있는데 세팅감이 돼서 저처럼 건조한 사람들도 발랐을 때도 너무나도 편안한, 피부가 편안한 쿠션인데 이 브러쉬랑 만나게 되면 확실히 소량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더 커버가 되다 보니까 원래 자체 제품이 모공 커버도 잘 되고 피부 결도 더 잘 만들어주는데 브러쉬랑 만나면서 더 극강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이 외곽선으로 갈수록 양은 최소한으로 빼주세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그렇고 컨실러 브러쉬도 그렇고 한쪽 면에만 묻혀주시고 묻혀있지 않은 같은 경우는 양을 덜어내는 용도 또는 블렌딩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조금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턱선과 목 쪽의 컬러 톤이 좀 균일해지다 보니까 쉐딩을 하지 않아도 얼굴을 좀 더 입체감 있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양을 이용을 해서 이마를 발라주시면 돼요. 이마 같은 경우는 얼굴에 워낙에 또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양들이 많이 바르면 얼굴이 더 하얗게 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양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한 2번, 3번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남은 양을 이용을 해서 콧볼 라인들을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처럼 모공 사이에 끼이지 않으면서 훨씬 더 깨끗하게 붉은기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연결지어서 바르는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어때요? 훨씬 더 얼굴이 뽕 하고 화사하게 올라왔죠? 자, 그럼 이쪽 같은 경우도 마무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제품을 이용할게요. 여기 라인 위주부터 먼저 발라요. 보통은 저희들한테 아티스트 선생님들의 손을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브러쉬를 먼저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조금은 더 널찍널찍한 면으로 고르게 터치해 주시는 게 제일 피부 표현 예쁘거든요. 여러 번 두드린다고 해서 예뻐지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제품이 고르게 피부를 감싸고 두드렸을 때 제일 예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부터 터치하는 거 추천하냐면 코부터 해서 이렇게 코도 좀 이렇게 세워서 모아주듯이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마 보이시죠? 짠! 그리고 진짜 이게 롱웨어인데 바르면서 되게 이렇게 광이 싹 올라오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확실히 스킨케어를 잘 만드는 브랜드들은 이런 기초적인 베이스 라인들도 잘 만든다라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컨실러부터 해서 파운데이션까지 딱 끝이 났는데 진짜 봐보세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꽉 찼죠, 얼굴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커버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미미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이 고급자 느낌으로 코렉터랑 다 써라는 아니에요.
다썰어는 아니에요. 다크서클 자체가 나는 많지 않고요. 얇은 피부 때문에 눈 밑이 좀 붉고 어두워 보입니다 라고 하면은 리퀴드 컨실러 하나 정도 사용해 주시고요. 전 좀 애교살이 있어서요, 웃을 때 여기가 조금 들어가면서 그림자가 좀 생겨요 라고 하시면은 피부톤과 맞는 컨실러 플러스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 수 있는 컨실러 2가지 정도 사용해 보시면 좋고, 진짜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요. 저처럼 그림자도 생겼고요, 거기다가 브라운 색장도 있고요 라고 하시면은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코렉터 팔레트를 이용을 하셔서 전체적인 커버가 아니라 컬러를 살색으로 맞춘다는 느낌처럼 부분 발라주시고, 피부톤에서 반톤 정도 밝은 컨실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커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실러로 다크서클 커버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충격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피부로 연기요. 정말 감아서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어떤 느낌으로 분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시작할게요.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자, 눈가 먼저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짜란, 짜란, 눈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실러를 활용을 해서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방법,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솔직히 컨실러는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입가 주변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트러블 자국 가리는 거라든지, 또는 뭐 눈썹 정리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수정할 때 또 활용한다라든지, 정말 많은 무궁무진한 활용 팁들이 있기 때문에 컨실러 편은 이 편 말고도 앞으로도 차근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메이크업 꿀팁들이 궁금하다, 또는 메이크업 정보들이 궁금하다 라고 하신다면 저 헤일리 클래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